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HSK 강사 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HSK 4급 독해 첫 번째 파트 연습 문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역시 동사 그 뒤로 바로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빈자리가 나왔을 때 뒤에 부분에 이런 것이 보이면 우리가 이 빈자리는 동사를 고르고 가야 된다. 지난번 수업에서는 주로 우리 HSK 4급 독해 첫 번째 파트에서 동사가 나올 때 뒤쪽을 보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엔 조금 앞쪽을 보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에 앞서 간단하게 또 여러분 시험 출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급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파트 독해로 출제가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보기 어휘가 나와 있고요. 밑에 부분에 빈자리가 있는데 정확한 단어를 정확한 빈자리에 찾아서 넣기라는 출제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동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명사, 형용사 등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 연습을 두 차시에 나눠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동사 연습을 하는 차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이 문제만 그냥 죽어라 해석만 하지 말고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는지 단어 위주로 꼭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쭉 봤을 때 이 단어가 문장에 쓰여야 될 동사 단어인지 아니면 명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이런 걸 한 번씩 꼭 보고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주의반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 활동을 진행하다, 개최하다라는 뜻입니다. 저 녀석은 동사가 확실히 맞습니다. 두 번째, 후자라고 있습니다. 복잡하다예요. 하다가 들어가지만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 이거 굉장히 간단하네 라고 해서 복잡하다는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 방동, 이거 동쪽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방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동이라는 글자 이제부터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동이 항상 어디에 옵니까? 첫 번째 어죠. 그래서 동이라는 글자는 동쪽뿐만이 아니라 메인, 주인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라는 건 방즈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집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의 그 사람인 겁니다. 방동은 집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해 들어서 살 때 나한테 집을 임대해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임대 소유권자를 우리가 방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굳이 똥을 설명하는 이유가 앞으로 가면 이 똥이라는 글자가 고똥 하면 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림픽과 같은 경우에 개최하는 메인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메인 첫 번째라는 뜻을 꼭 기억하라고 했었던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왔을 때 맞아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하기가 쉽겠죠. 坚持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 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商量 상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지 누구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어떤 걸로 결정할지 한번 상의해 볼게요. 이게 商量입니다. 동사가 맞습니다. 마지막 顺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 하는데 하는 김에 하다. 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만약 빈자리에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것만 남겨둬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이 문제에서는 일단 D는 예문으로 썼으니까 삭제하고요. 앞부분에 있는 주의반을 남기고 삭제, 남기기. 그래서 이게 만약 동사 문제다. 그러면 A랑 E 가운데서만 생각을 하면 되고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앞에 뭐가 나와 있냐? 조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조동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러면요 방조하다 할 때 조인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조동사를 썼다는 것은 뭔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러면 조동사이기 때문에 뭘 도와주는 어디에 나서야 될까요? 동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동사 앞에 나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렇게 조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이 빈자리는 동사 자리다라는 걸 쉽게 이해를 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자, 첫 번째 유형 정리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빈칸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조동사가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장들 빈자리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조동사죠? 혹시 여러분 바로바로 짚어낼 수 있나요? 이것들이 조동사입니다. 자, 얘가 조동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것만. 회의라는 것은 뒤에다가 동사 또는 어떠한 행동을 넣었을 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줘야 됩니다. 왜? 조동사잖아요. 도와주는 건 상황마다 다르게 도와줘야지 다 똑같이 도와주면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물을 주면 됩니까? 안 되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그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내가 가서 건져주거나 아니면 줄을 던져줘야지 내가 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불이에요. 불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물을 끼얹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나서서 도와줄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해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호이라는 단어가 흔히 문장 속에서 뒤에다가 동사를 넣고 앞에서 나서 도와줄 때 세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무엇을 할 줄 안다. 마지막 이러곤 한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상황을 봐가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호이라는 단어가 조동사가 될 때 첫 번째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이렇게 할 줄 안다. 마지막 이렇게 하곤 하다.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거 보겠습니다. 야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사 앞에서 도와줄 때 주관적인 의지, 즉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할 때 있죠. 내 주관적인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야. 나 이렇게 할래. 이런 뜻입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당위성을 나타낸다 그러죠. 그럴 때는 야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뭡니까? 부야오 하면 하지 마. 비에로 줄이면 그러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오가 주관적인 의지일 때는 나 할래 할 거야. 객관적으로 이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도리 이치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능력할 때 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가 될 수도 있고요. 능력적인 얘기를 할 때도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문장 속에서 매끄럽게 해석을 한다면 이럴 수 있다. 뿌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녀석들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면서 동사 앞에 나서서 이 동사의 의미를 도와줍니다. 조동사입니다. 이런 단어가 빈자리에 보인다? 그러면 빈자리에다가는 뭘 넣는다? 수로 동사를 넣어서 진짜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알짜배기 동사를 수로로 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사실 이 모든 덩어리들이 다 부사예요. 이 자세히 따지고 보면요. 뿌도 부사이고요. 메이도 부사고요. 그리고 빈도로 나타내는 찡창, 장창 이런 것도 부사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빈자리 앞에 이런 게 있다. 역시 10중 8구는 이 빈자리는 동사를 고르자.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단어 가운데서 지금 어떤 것들이 보여야 됩니까? 빈자리 앞에 있는 것들 가운데. 표기해 드릴까요? 이런 게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뿌라는 건 아닐 부자예요. 여러분, 뿌学生이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저 사람 학생 아니에요. 他不学生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됐지? 他不是学生. 是가 행동은 아니더라도 동사거든요. 그래서 뿌는 부사기 때문에 바로 명사랑 쓸 수 없습니다. 동사를 넣어야 됩니다. 보자마자 여기는 동사 자리겠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고 1교시를 또 기준으로 한다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러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떠입니다. 모두란 뜻입니다. 이 녀석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두라는 단어 뜻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떠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모두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조차도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했다고 정도가 지나쳤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모두란 뜻이겠죠. 그리고 이 모두란 단어 앞에 한번 볼까요? 메이텐이 있습니다. 메이텐이란 단어는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명사예요. 메이텐이라는 건 매일입니다. 매일이라는 단어는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어제, 그저께 이게 총 3일이죠. 이 사람이 매일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매일이라는 단어가 3일을 얘기하면서 며칠이에요? 하루가 아니잖아요. 3일인 겁니다. 근데 이 3일을 다 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떠라는 부사가 같이 지금 여기에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쓰이는 떠는요. 딱딱하게 직역하면 모두라고 해도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문장에다가 녹여내잖아요. 그러면 마다가 돼요. 날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시간이 아니고 사람을 넣어도 됩니다. 人人都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ren 하면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人人 하면 무조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모두라는 것은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연히 부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자리. 여기도. 뭐지? 나 되게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저 단어를 되게 많이 봅니다. 저 뒤에다가 장소를 쓰면요. 이 장소에 있다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짜에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사일 때는 바로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뭡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在说话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在写字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在 뒤에다가 동사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在 장소가 없어요. 위에 보기 후에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문을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문을 뭐 하는 중이다라고 동사 위치겠구나라는 방향을 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在가 부사일 때는 뒤에다가 동사를 넣어서 이 행동을 지금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 세 번째 볼까요? 어떤 유형? 개사구. 개사라고 하는 게 이 개가 어디에서 왔냐면 介词가 개사예요. 介라는 것은 介入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개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단어 사이에 개입하면서 내 역할을 하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개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어장에서 어떤 경향을 볼 수 있냐면 물결표가 있어요. 나와. 그러면 물결표와 어디에서 물결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개사예요. 근데 이 개사를 중국어에서는 앞에다 씁니까? 뒤에다가 씁니까? 그 어휘 앞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한국에선 나와죠. 나와잖아요. 넌 나와 같이 가자. 나와죠. 중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와나. 집에서죠. 집에서죠. 중국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에서 집. 앞쪽에 쓰는 겁니다.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덩어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올 차례일 수 있다. 뭘까요? 요렇게. 이게 지금 와인 거고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我丈夫라는 것은 내 남편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내 남편과 우리 남편과 이거잖아요. 중국어에서는 과 나오고 남편.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과 뭘 한다란 얘기. 여기 마찬가지로. 요거 한국어에서 따지면 누굴 위해서, 위하여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위하여 누구. 그럼 뒤에 있는 단어를 봤더니 크후 손님입니다. 아, 누군가가 또는 어떤 것은 손님을 위해서 뭐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동사 자리. 이런 것들을 동사를 빈자리에다가 채워 넣을 수 있는 빈자리 앞에서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뒤쪽에서 찾는 연습, 이번에는 앞쪽에서 찾는 연습. 그리고 무조건 이거다, 무조건 저거다 이게 아니고요. 뒤에서 찾을 때도 앞에서 찾을 때도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함께 문제를 풀 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기준을 장악해 주는 것도 우리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짝꿍 오휘 한번 또 보고 갈까요? 또 모든 걸 다 또 설명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긴 하는데 각별히 또 시험에서 필요한 거 또는 어려워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줄에서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갑니다. 자, 티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뒤에다가 이샤만 붙이면요. 한번 이렇게 해줘, 잠시 알려줘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티싱이라는 단어는 몰라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알고 있는데 잊어버릴까 봐. 예,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 여러분들이 HSK 4급에서 시험을 치려면 시험 문제 몇 파트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려줬잖아요. 나중에 가서 다시 잊어버릴 수 있죠. 이거 잠깐이라도 잊을까 봐 다시 일깨워주는 거. 이런 걸 디싱이라 그럽니다. 내일에 12시에 미팅 있는 걸 압니다. 근데 혹시라도 잊을까 봐 디싱한다 그럽니다. 이게 디싱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샤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샤가 아니면 디싱 뒤에다가 또 사람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해 줄게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알려주다, 혹시라도 잊을까 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샤가 들어가서 같이 쓸 때도 있다. 자, 하나만 더. 뼈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4급에서 동사로도 나올 수 있고 명사로도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동사로 나오면 뒤에다가 명사를 넣어서 누구를 칭찬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즈를 칭찬하다였기 때문에 아이를 칭찬하다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만약 명사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어랑 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 show라 그러거든요. 예, 실제로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이거나 감동 따위의 추상적인 명사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how, 表扬 이렇게 나오면요. 칭찬을 받다. 얘가 오히려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걸 미리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뒤쪽에서 볼게요. 첫 번째 동사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나옵니다. 여기. 나 그만큼 강조했으면 이제 기억이 날 때도 됐을 텐데, 그죠? 자, 이게 뭐랑 같은 말일까요? 금지하다 기억나요? 찐주란 단어입니다. 그 찐주란 단어가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윈쉬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 한국말, 윤허하다 그래요. 허락하노라, 윤허하노라. 그런데 뿌를 넣었으니까 뿌윤쉬라는 것은 윤허하지 않노라, 허락하지 않노라. 즉 그 말은 뒤에다가 어떤 행동을 금지하노라. 그걸 못하게 할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다가 명사를 쓰면 안 돼요. 뒤에다가 뭐 행동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꼭 붙여줍시다. 지금처럼 초우엔 요렇게. 진짜 마지막 거 요거. 진짜 어려워해요.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해를 못하고요. 심지어 이 단어가 나중에 장문에서도 장문 출제 어휘로 나왔을 때 장문을 못해요. 자, 요거 앞에 있는 글자를 뭐라고 읽냐면 짠이라고 읽어요. 짠이라고 읽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한자를 우리가 기존에 많은 한자들에서 붓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봤잖아요. 전쟁, 전투할 때 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뭐 공공汽车站이라고 하면 뭐 그 정류장, 그리고 주유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짠을 썼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 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짠이라고 읽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무엇이냐? 자, 여기 내 땅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내가 깃발 꽂을 거야. 이게 짠이에요. 이 글자가 이 글자예요. 그래서 점유하다,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짠시에는 뭐라고 쓰냐면 통화 중이다. 누군가가 지금 통화 중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手机예요. 휴대폰이 지가 알아서 막 통화해요? 아니잖아요. 手机 짠시엔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나랑 통화가 맺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그 휴대폰 라인을 점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통화 중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전화했더니 그 상대방이 받아야 될 사람의 라인을 누군가가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통화 중이다. 즉 전화가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나서도 이게 뭐지 되게 찝찝하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랑 통화 중이다 아니라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는다. 안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이랑 통화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역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고 나서 다 푼 다음에 내가 맞게 풀었는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여러분 어땠나요?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 고르셨나요? 같이 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먼저 어디를 보셔야 된다고요? 위에 나와 있는 어휘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기에 있는 D는 이미 예문에 쓰였기 때문에 지우고 갑니다. A, B, C, E, F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자, to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옷을 벗다, 신발을 벗다, 모자를 벗다, 즉 내 몸에 착용하고 있었던 걸 벗는다는 뜻. 나중에는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탈피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쓸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옷을 벗는다로 먼저 기억할게요. 두 번째, 放弃라 그럽니다. 포기하다입니다. 자, 요거랑 반대로 기억하세요. 젠슈라는 것은 어떤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라면 放弃라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 단어 자체도 동사고요. 얘는 재밌는 이유가 뒤에다가 또 다른 또 행동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걸 포기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사 뒤에는 꼭 명사만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자, 치엔정 무조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국어로 가려면 이 국가로 갈 때는 이 나라로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가 면제다 할 때 그 비자가 치엔정입니다. 이 따자오후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일종의 행동인데 따자오후가 무엇이냐면 인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인사하는 거? 가볍게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식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게 다 따자오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따자오후. 마지막 거从来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할 때 한 번도 종래로 할 때 그从来입니다. 얘는 부사입니다. 뒤에다가 뭘 많이 쓰죠? 꼭인 건 아니고요. 뭘 많이 쓰죠? 부정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한 번도 그러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이 문장의 빈자리 앞뒤에서 힌트 어휘를 찾아본다면 자, 이번 수업에 얘기했던 거랑 지난번에 동사 부분에서 얘기했던 걸 다 여기다가 같이 접합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회. 이건 뭐라 그랬더라? 조동사라 그랬죠. 동사 앞에서 나서서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회라는 단어는 나서서 도와주는 방식이 매번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다시 한번 나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 어떻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뜻? 뭘 할 줄 알아요. 세 번째 어떤 뜻? 이러곤 합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동사를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랑 지금 같이 맺혀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뒤에 있는 지회, 기회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어떻게 하세요? 회의는 뒤에 동사를 써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다 지워볼까요? 이건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일단 D는 삭제, C 안 됩니다. 그죠? 또 뭐가 안 될까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 B, E에서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기 기회 간다. 기회 안녕. 이상하잖아요. 얘도 과감하게 지워도 되겠네. 그래서 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벗다, 투어. 하나는 포기하다, 放弃. 뭘까요? 그렇죠. 포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학 가는 걸 포기하다라고 해도 되고 이 기회를 포기하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녀석 뒤에는 또 다른 동사가 등장해도 되고 지금처럼 명사만 넣어서 이런 기회를 포기하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회의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포기할 거예요. 근데 앞에다가 뭐까지 넣었죠? 뭐 넣었으니까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문장의 매끄러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될까? 자,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거에서 조금은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도 괜찮은 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두 글자가 한 세트예요. 어떤 두 글자가 한 세트예요? 요 두 글자. 요거.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또 이 일을 보자마자 뒤에서 무조건 찌오만 찾을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보세요. 빈자리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요거 잘 들으세요. 이 뒤에 어떻죠? 빈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가 2라는 글자를 보면 당연히 숫자예요. 그죠? 숫자가 문장 속에서 쓰일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동사를 기준하면 동사 뒤에 쓰이는 거고요. 또 명사를 기준하면요. 명사 앞에 써야 되는 겁니다. 언제? 수량을 나타낼 때. 수량, 개수 같은 걸 나타낼 때. 그래서 봐봐요. 만약 동사가
앞에 있고 숫자가 뒤에 들어간다면 이 행동을 몇 번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이 행동에 대한 차수, 횟수, 진행된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입니까? 아니죠. 앞에 천션이 뭡니까? 옷이잖아요. 셔츠잖아요. 또 잠깐 또 이 얘기를 해도 참고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부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부수. 이 부수가 여기에서 왔어요. 옷이에요. 옷.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수가 있죠. 이렇게 쫙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왼쪽에 붙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부수가 있으면 옷과 관련되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시험에 가서 이렇게 생긴 부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옷이에요. 이 옷이잖아요. 명사잖아요. 명사. 그러니까 뒤에 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자, 이제 숫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숫자가 명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숫자가 명사에 들어갈 때 그냥 바로 붙여줍니까? 아니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더라? 양, 수량, 양사가 있어야죠. 그럼 지금 여기 아무런 양사가 없으니까 이 빈자리에 뒤에다가 그럼 명사? 아닌데 이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봐봐요. 양사가 없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경우도 아니겠네요. 이것도 아니겠네요. 그럼 이제 다른 걸 생각해야죠. 이럴 때 뭘 보라고요? 혹시 앞에 이가 있고 혹시 뒤에 찌우가 있지 않을까? 한 세트 아싸바리. 여기에는 뭐? 행동. 무슨 말입니까? 이 행동, 찌우 행동이라는 것은 이런 걸 하자마자 이걸 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찌우만 그냥 무조건 찾자. 그건 안 좋은 거지. 그건 내가 지금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천샨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천샨은 무슨 말입니까? 옷이죠. 옷을 동사 어떤 단어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벗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자마자 바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 옷의 행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내 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저기 갔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후, 衬衫, 裤子 이런 것들이 一脱下来就放进洗衣机里 바로 세탁기 속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오가 한 세트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뭐가 힌트로 보입니까? 아까 여러분 개사 기억나죠? 한국어에서는 나와, 너와,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와, 나, 와, 너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랬죠. 저거 힌트. 그러니까 방금 나와 동사 했다. 근데 이 덩어리가 더와 함께 붙어서 뒤에 있는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수식어로 바뀐 거다. 나와 뭐 한 저 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사를 넣어야 되고요. 앞에 있는 힌트는 확실한 힌트가 和我입니다. 나와 무엇을 한 아이인지. 우리가 이미 고른 단어를 다 지울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단어 가운데서 어떻게? 요거잖아요. 너무 다행인 건 이거는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나와 뭐 한? 어디가? 라고 인사한 나와 인사한 저 아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따저후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긴 문장 이렇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둘이 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또 빠른 속도로 보기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잉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글자 꼭 외우세요. 좀 잔인하죠. 자꾸 외우라고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자, 핀이라는 글자는 채용, 고용에 관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핀이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랑 결합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을 하는지 내가 지원자 입장에서 지원에 응하는지가 나뉩니다. 잉이라는 글자가 인가에 할 때는 일성이지만 사성으로 잉이라고 읽을 때는 내가 거기에 맞대 응, 수응, 응수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고용에 내가 응한다라는 건 내가 어떤 겁니까? 지원자 입장이죠. 그래서 잉핀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에 지원하다, 어떤 회사에 면접 보러 가다, 나는 어떤 회사에 가겠습니다 라고 내 의사를 뜻하는 걸 잉핀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업, 일자리 이런 것과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렁 앞에 부분에 부수 보이죠? 손 또는 팔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일 때 저렇게 생긴 부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렁이라는 것은 버리다 또는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동사가 맞습니다. 자, 원두는 예문에 쓰였으니까 지웠고요. 나왔다. 撰写
동사가 맞긴 한데 어떤 뜻이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랑 전화를 통화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라인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맞는데 내가 누구랑 통화할 때 그 통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동사는 맞습니다. 세 번째, 地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도 동사가 안 됩니다. 장소 또는 지역 이런 뜻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에서는 삭제, 얘는 명사. 요거 뭐죠? 양사. 그럼 이렇게 나오기만 합니까? 아니요. 가끔 정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양사 연습을 안 해서 정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지. 얘가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푼이라는 것은 1인분, 2인분, 한 사람이 할 만큼의 분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사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 쓴다고요? 같이 쓰려면 숫자를 써서 1인분, 2인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명사인 대사를 넣어가지고 이건 누구 거예요? 이런 말 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책을 얘기할 때도 这书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这本书라고 했죠. 저 사람 할 때도 那人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那个人이라고 했는 거였죠. 그것처럼 이렇게 대명사를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양사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뭐가 필요하지? 이제는 눈치를 차려야지. 눈치 딱 채야죠. 어떤 거? 이거. 이즈가 무슨 말입니까? 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내 이겁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말이 끝났어요? 안 끝났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뭘 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뭘까요? 동사 자리가 맞는 거예요. 이즈라는 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즈가 부사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안 되는 거 다 지울게요. 동사를 넣어야 되니까. 뭘 지울까요? 이거 지워야죠. 그럼 이 세 개 남잖아요. 근데 힌트가 될 수 있는 어휘가 앞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전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의 전화기를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통화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어디로 갈까? 어디 갈까요? D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짠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랑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그랬죠? 전화해봤어? 근데 그 사람의 전화는 다른 사람이 계속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안 통해. 정답은 짠센입니다.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사람만 보고 통화합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힌트가 보여야 됩니다. 요 글자가 보여야 될 텐데 어떤 거? 요거. 한자 병음 적어드리겠습니다. 로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혼자 형용사 할 때 있습니다. 형용사 할 때는 무슨 말이냐? 지저분하다, 질서가 없다, 뒤죽박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옷에, 책에 막 먹던 것들이 막 쌓여있고 와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뒤죽박죽해, 질서가 없어. 이게 로안인 겁니다. 심지어 머릿속이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뒤죽박죽이고 지금 정리가 안 돼. 나 지금 머릿속이 로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라고 하면 뒤에 아무것도 오지 말아야죠. 그냥 지저분해 끝나야지. 무엇을 지저분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로안이라는 글자가 부사일 때 무슨 말이냐? 함부로, 마구, 기준이 없이. 그래서 로안 뒤에다가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동사를 써서 뒤에 있는 목적어와 함께 결합하면서 이 양말을 함부로 어떻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부수는 어디에서 왔다 했습니까? if 할 때 이에서 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딱 눌러가지고 왼쪽에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지 몰라도 어쨌든 옷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구나. 이 옷과 관련되어 있는 이 녀석을 함부로 동사하다.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예문에 썼다 그죠? 이건 앞에 썼다 그죠? 이건 동사 아니다 동사 아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저기에다가 어떻게? 엄마가 하는 잔소리. 야 양말을 아무 데나 함부로 벗어두지 마. 세탁기에 넣어. 뒤집어서 벗지 마. 똑바로 벗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안을 형용사가 아닌 부사어휘로 써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말을 아무 데나 함부로 벗지 마 이겁니다. 여기에서 아무 데나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여기. 따오추. 도처에, 곳곳에, 여기저기. 양말 두 쪽이죠? 하나는 여기다가, 하나는 침대 밑에. 양말 아무 데나 함부로 벗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문장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답은 B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고요.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 놓지 마. B의 乱扔 거기에다가 여기저기 B의 到处乱扔이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사 어휘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파트 2 연습을 해봤습니다. 빈자리 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빈자리 앞에서 힌트를 찾을 수도 있어야 되겠고 무조건 딱 이분을 해서 이건 뒤에서 이건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두 개를 다 결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섞어가면서 요때 저때 가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석 당연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풀 때 해석하지 말고 풀 때는 내가 최대한 풀 수 있는 단어에만 의지하면 되는 거고 다 풀고 나서 독해의 능력과 독해의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푼 다음에 문장을 해석해 보면서 복습해 보세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再见。